3개월마다 전 세계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출하는 14 매프 공시입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15일에 공개된 최신 보고서는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올해로 94세가 된 투자 거물 워런 버핏은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보유 종목 수가 기존 42개에서 29개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무려 16개 종목을 흔적도 없이 전량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대대적인 숙청 작업 속에서 시장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움직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버핏이 역사적으로 늘 거리를 두어왔던 한 빅테크 기업에 거액을 베팅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런 버핏이 기술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버크셔의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포트폴리오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그가 왜 아마존과 도미노 피자 같은 유명 기업들을 가차없이 던졌는지, 그리고 알파벳에 던진 베팅 속에 숨겨진 버핏의 철학적 대전환에 대해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총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는 약 2,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2,74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전체 금액은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중도입니다. 버핏은 무려 16개의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지만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88%라는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의 핵심 투자 철학인 집중 투자의 정수입니다. 그는 과거 이런 명언을 남겼죠.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책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분산 투자는 거의 의미가 없다. 2026년 지금 버핏은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어설픈 잡음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간 확실한 확신이 없는 기업이라면 단 한 주도 들고 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선택을 받은 최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의 1위는 애플입니다. 약간의 비중 축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22%를 차지하며 약 580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뒤를 이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위, 그리고 버핏이 이번에 비중을 11.6%까지 더 늘린 코카콜라가 3위를 지켰습니다. 버핏에게 이 기업들은 유행을 타지 않는 영원한 소비자의 독점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에서는 뚜렷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버핏은 정유대 기업 쉐브론의 지분을 무려 30%나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에너지주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옥시덴탈은 버크셔가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대주주로서 탄소 포집 기술 등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주라고 다 같은 주식이 아니라는 선별적 접근입니다. 또한 버핏은 글로벌 보험사 처부의 비중을 또 한 번 확대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보험료율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보험 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발칵 뒤집힌 곳은 포트폴리오의 하단부, 즉 전략 매도와 신규 편입 섹터였습니다. 이번 분기 버핏은 단순히 지분을 조금씩 줄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체테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려 16개 종목을 전량 청산해버린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세 기업은 바로 아마존, 도미노 피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특히 도미노 피자의 매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버크셔는 무려 6분기 연속으로 도미노 피자를 야금야금 매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종목을 이번에 갑자기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치운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미노의 2026년 1분기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겨우 0.9%에 그치며 시장의 기대치를 처참하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스토리에 흠집이 가자마자 버핏은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불과 9개월 전에 매수했던 16억 달러 규모의 유나이티드 헬스를
전량 매도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버크셔가 공식적인 매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25 연말 발생한 CEOP 격사건, 그리고 미국 의료보험 사업 모델 전체로 번진 거센 사회적 논란과 평판 리스크가 버핏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과 평판이 불확실해지면 버핏의 금고에 머무를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알파벳 구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분기 알파벳 클래스 A 주식을 대거 추가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클래스 C 주식까지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이로써 알파벳은 단숨에 버핏의 상위 10대 보유 종목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버핏의 수십 년 투자 인생을 통틀어 엄청난 철학적 대전환입니다. 아시다시피 버핏은 스스로를 컴맹이라 부르며 기술주 투자를 극도로 꺼려왔던 인물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단돈 1달러도 쓰지 않는다며 기술주를 멀리했죠. 그가 뒤늦게 애플을 대량 매수했을 때도 애플은 기술주가 아니라 엄청난 충성 고객을 거느린 소비재 기업이라며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글 매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버핏이 마침내 인공지능 테크 열풍에 굴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투기적인 기술주 매매가 아닙니다. 94세의 가치투자 거물이 마침내 AI 시대의 가장 완벽한 독점 적통 행세, 징수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현재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AI 검색 엔진이 구글을 위협한다는 소음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본질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생태계,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와 딥마인드가 가진 독보적인 AI 인프라와 데이터의 양,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쟁자도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경제적 해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버핏이 2026년에 알파벳을 대량 매수한 것은 과거 그가 코카콜라를 샀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구글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는 한 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죠. 기술 혐오론자였던 버핏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정한 순간입니다. 시장이 인공지능 피로감과 경기 침투려로 흔들릴 때 94세의 현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지독할 정도의 집중, 10년을 보유할 확신이 없다면 16개 종목처럼 가차없이 전량 정리하는 단호함입니다. 소음이 아닌 본질, AI 트렌드 속에서도 뜬구름 잡는 기술이 아닌 진짜 독점적인 프라를 가진 해자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현금의 가치, 비핵심 자산을 대거 정리하며 버핏은 또 한 번 역대급 현금 실탄을 쥐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언제든 반가세를 당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수조 원의 돈을 어디서 바해서 어디로 옮겼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진짜 영속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